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뜨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바로 2018년 임관자 전원 장기복무 선발인데요. 뭐 떼지나 2018년도 왜 모집 요강을 들고 왔냐 하실 수 있겠는데, 이게 작년에 엄청 핫했어요. 부사관 장교 직업군인들 사이에서도 핫했을 뿐더러 일단 언론, 군 관련 기자분들에게도 정말 핫 이슈였던 정책기자 모집이었습니다. 바로 준사관처럼 모집하고 임관원과 동시에 장기까지 보장해준다고 하는 그런 임관자 전원 장기복무 선발이 되겠습니다. 와, 이거 잘못 끌려가가지고 평생 군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힘든 거 아닌가?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아니고요. 그만큼 국가에서도 전문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군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병제의 근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여러분들 왜 하사로 뽑아가지고 장기 복무를 바로 시켜줄 수 없었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이유는 그동안 군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였어요. 이런 피라미드 구조. 그러니까 병사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하사도 좀 많고, 중사, 상사, 원사님들은 완전 좁아지는 이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띄게 되면 아무래도 하사에서 중사가는 문턱이 확 줄어들죠. 그럼 좁아지면 어떡하죠? 하사를 자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회사에서 인턴에서 정규직 시키는데 다 뽑지 않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자르는 거죠. 일부만 정규직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일해온 전우들이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잘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런 구조가 아닌 항아리형 구조라고 이렇게 구조가 바뀝니다. 네,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군이 지향해야 할 점, 그리고 군의 목표, 이게 이제 미래형 그 전투, 이쪽 요즘에도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꼭 군뿐만 아니라 다른 뭐 전문적인, 그리고 아니면 회사에서도 이런 구조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 계층인 중상사님들, 중사, 상사의 인원을 확대해가지고 군의 미래 지향점인 모병제를 탄탄해하고 전문성을 길러내야겠다, 이게 깔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행으로 임관과 동시에 청년 일자리까지 보장이 되는 이런 임관자 전원 장기복무 선발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하사 민간으로는 사실 직업군인이 완전히 되었다라기보다는 좀 임시직이나 계약직, 좀 이런 성향을 좀 가졌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완전 공무원화 되고, 또 병사를 그만큼 조금 뽑고, 병사는 조금. 네, 앞으로 병사 조금 뽑는다고 말했잖아요. 왜냐하면 인구도 줄어들기 때문에 병사를 많이 뽑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 그냥 그런 구조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사를 그만큼 조금 뽑고 모집제가 아닌 지원제로 바뀌면서 부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근간을 두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직업 안정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저는 이런 구조가 앞으로 육군뿐만 아니라 타군까지 좀 고려해 볼 만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중고등학교 친구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죠. 이유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피라미드 구조에서 안타깝게 임관한 친구들이 장기 문턱에서 또 좌절하고 나가는 친구도 꽤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이 친구만의 손해가 아니라 플러스 국가적인 손해이기도 해요. 이유인 즉슨 국가가 이 한 명 친구를 모집하고 훈련시키고 임관시키는데 또 돈 들이고 해가지고 임관시켰어. 그 다음에 얘한테 또 전문적인 그런 또 기술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군에서 일을 하려면. 그래서 각종 특기 교육에 연수, 각종 훈련에 해가지고 전문성을 길러놨는데 이제 하사에서 중사로 못 가고 장기 떨어지고 퇴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이게 낭비예요. 돈 낭비지. 제대로 된 군인 하나 만들었는데 그 친구 그냥 나가버리는 꼴이 된 거잖아요. 돈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향하는 점이 이렇게 전문화되고 내부적으로 탄탄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직업 안정성, 즉 장기 지원율을 높여야겠다라고 생각을 바꾼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전보다 장기 지원율도 많이 높여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 장기 지원율로는 안 되는 거지.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그 제도가 임관함과 동시에 바로 장기 복무 선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중사를 키운다. 이 항아리형 구조, 중간 계층을 키우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육군에서도 말했어요. 올해는 세계 특기에 국한돼가지고 세계 특기, 올해는 이 3개만 뽑았어요. 드론, UAV 운용, 사이버 정보체계 운용, 특임 보병 3개에서만 뽑았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국한돼서 선발하지 않고 향후 협의해가지고 점차 늘려가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군 측에서도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죠. 그동안 제가 한 말이 다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단계적인 인력 구조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숙련되고 전문화를 갖춘 전문가를 육성해 나가야 할 그런 미래형 인재 발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앞으로 더 점차적으로 확산될 거다. 그래서 좀 제가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어요. 얼마나 지원을 하고 경쟁률이 얼마나 셌는지. 이건 추후에 기사로 나온 내용인데요. 남자가 이번에 19명 뽑았고 여자가 2명 선발했대요. 그리고 사이버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40명, 여자는 5명. 그리고 특임보병, 특임보병 특전사는 아니에요. 특전사는 아니고 뭐 특공부대나 수색대 그런 수색부대에서 특수임무를 담당하는 그런 임무를 하는 보병인데 남자를 185명, 여자는 6명 선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선발을 하는데 총 225명이라고 해요. 225명.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255명. 255명을 뽑는데 이번에 지원한 인원이 2,155명. 8.5대1 경쟁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모집했던 분야는 어디냐면 드론 UAV 운용. 이쪽이 앞으로도 좀 이제 4차 산업혁명? 아마 이런 쪽에서도 이제 친구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니까 아마 여기에 더 많이 몰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총 550여 명이 지원을 해가지고 28.8대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지원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8.5대1.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여성분들은 아직 많이 안 뽑죠. 안 뽑지만 지원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전체 지원자 중에 여성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이유는 부사관 직업에 대해서 기존에는 좀 남성적이고 이렇게 남군만 지원하는 이런 게 아니라 좀 약간 세밀하고 그리고 약간 여성분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의 높은 관심을 또 보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럼 세세하게 제가 넘어갈게요. 다른 데서 그냥 다 듣는 이야기는 저는 안 하고요. 일단 이런 내용은 저희 카페에다가도 올려드릴 테니까 세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선발이 되냐, 선발이 어떻게 하면 내가 붙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드론이랑 사이버 쪽은 직무 역량만 봅니다. 40점. 직무 역량이라 하면 뭐 자격증이랑 전공이거든요. 그리고 최저는 맞아야 돼요. 최저 12점은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임 보병은 필기평가가 30점 들어가기 때문에 필기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필기 잘 보셔야 되고요. 언어 자료에서 공간의 지가소도 상한 판단 국사가 있는데 대부분 두루두루 잘 맞지만 제일 어려워하는 게 자료 해석이다. 자료 해석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가 없게끔 문제가 나와요. 시간 안에 풀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문제 하나하나 풀 때는 가능은 해요. 시간만 주어지면. 근데 20문항을 30분 안에 풀어야 되거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정말 많이 해두셔야 돼요. 근데 국사나 다른 과목은 시간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시간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개념 공부만 탄탄하게 잘 해도 충분히 만점을 맞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자료 해석은 개념만 공부한다고 해서 만점을 맞을 수가 없어요. 약간 스킬적인 게 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모의고사 형식으로 이렇게 시간 내서 푸는 걸 꾸준히 많이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 강조를 해드리고, 제 영상에서 자료 해석 관련돼서 컨텐츠를 지금 많이 제가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 컨텐츠 잘 보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댓글 다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선발 같은 경우에는 2차 평가 대상자 중에 종합점수 고득점자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필기가 당연히 빠졌습니다. 필기는 빠지고 직무 역량부터 그다음 면접 평가까지 나머지는 이제 합불로 거의 들어가게 되겠네요. 자, 여러분 그럼 직무 역량이 뭐냐 질문을 많이 해주실 거예요. 직무 역량은 각각의 특기별로 전공학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공학과 그리고 자격 면허 이렇게 쭉 면허 쭉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내가 어떤 분야에 어떤 특기에 지원을 한다 하시면 이런 자격증 면허를 취득하시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가 되겠고요. 이런 자격이랑 면허증이 없으면 사실 이 문은 뚫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임관자 전원 장기 선발의 목적은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뽑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문성을 뭐를 보겠어요? 당연히 전공이랑 자격증을 봅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만으로는 부족해요. 전공 자격증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지금 만약 내가 이쪽 분야를 가고 싶어하는 중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 분들은 이쪽 전공이나 이쪽 자격증 테크트리를 타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사이버도 관련된 전공이랑 이런 자격 면허가 딱 있습니다. 경력도 보내요. 특임 보병도 마찬가지고요. 특임 보병은 아무래도 무도단증 그리고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도 있네요. 자, 그리고 쭉 내리면 직무수행 능력 세부 평가 방법이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드론이랑 아까 UAV 무인기 쪽에서는 이 전공이 딱 여기 안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친구분들이 많이 또 질문을 해주세요. 저 이런 학과 가도 괜찮아요? 이 안에 일단 확인을 해봐야지. 여기 안에 내 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여기 과에 자기가 해당이 되면 12점이나 딸 수 있기 때문에 전공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40점 만점에 전공이 12점이야. 굉장히 높은 거야. 그리고 전공 수학 기간은 이 전공을 내가 얼마나 했냐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합치면 17점이에요. 그리고 자격 면허는 당연히 이 전공학과를 들어가면 자격증도 같이 공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격증 점수도 딸 수 있고 잠재 역량 부분은 이제 이 특기랑은 별개로 추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개로 또 다른 자격증, 예를 들어 영어나 한국사나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점수를 갖게 된다면 이 40점 배점 중에 이 점수만 더해봐요. 그러면 얼추 30점 이상이 나오죠. 그래서 합격에 굉장히 가까워지는 점수가 되는 겁니다. 자, 네, 자격 면허도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또 아까 말했던 이거는 잠재 역량이에요. 드론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론이랑 상관 있는 거는 전공이고 그리고 여기 전공 자격 면허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부분은 잠재 역량이라고 해가지고 총 3점 만점인데 기본 점수는 1.6점을 주고 나머지를 점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합격되신 분들 보니까 이 기타 자격증도 빵빵 하시더라고요. 특히 전상 같은 경우는 워드, 커말, 그 다음에 ITQ 이런 거 문서 실무사 이런 부분은 시중에서 많이 또 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준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한국사도 4급 이상이면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릴 때도 무도 2단 이상이기 때문에 무도 자격증 계신 분도 많이 있으시고요. 무도라 하면 태권도 합기도, 검도, 유도, 특공무술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영어도 보시면 토익이 400점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각 학급 반장 아니면 학교 정교 회장 이런 거 하는 경우 사실 정교 회장은 되기 힘들지만 학급 반장은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것도 학급 반장도 뭐 3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한 학년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리시면 기본 점수 1.6점에 몇 개만 준비하셔도 금방 한 2.4점, 2.6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잠재 역량 부분도 충분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특임 보병 같은 경우에는 체력 평가가 3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체력 평가는 1.5km 달리기랑 팔굽혀펴기 있고 그다음에 윗몸 일으키기가 있습니다. 풀업하고 푸시업 그다음에 오래 달리기 1.5km가 있는데 30점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 직무 역량 20점인데 체력 평가 30점이니까 체력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1차만 합격했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체력평가에 올인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면접 50점 딱 버티고 있죠. 100점 만점에 50점은 면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체력평가 필기 이후에도 쭉 텐션 유지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드론이랑 사이버 같은 경우에는 직무 역량이 거의 주이기 때문에 직무 역량, 내 전공, 그리고 전공한 수학 기간, 그리고 전공으로 딸 수 있는 자격증, 이거를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 드론이랑 사이버 쪽은 거의 고학력 또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 지원을 실제로 많이 하셨고요. 예비역 분들도 많이 준비하셨어요. 부사관이나 장교로 전역하신 분들이 실제로 많이 준비를 하셨고, 특임보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력을 또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특전부사관이나 뭐 해병대 부사관 준비하신 분들도 이쪽에 많이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모집 요강이 사실 전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보시고 내가 어느 분야로 들어갔을 경우에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지, 합격을 어떻게 지원을 해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합격할 수 있을지, 이 루트를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는 한, 그리고 저도 연구를 해가지고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